네, 코스피 6거래일 만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 배경 알아보고요. 다음 주 시장도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IM투자증권 임노중 투자전략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2060선에서 움직이고 있죠. 네, 예, 예. 이유 그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개장 초에 한 15포인트 떨어지면서 2060까지 밀린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2070선 내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하락의 주 요인은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약해졌고 기관의 매도가 동반되면서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발 악재가 사실 굉장히 좀 오래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든요. 예, 예.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와서는 좀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금 더 불안감이 커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는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반군 지원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활동이 이제는 목격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직접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미국과 독일 서방 국가는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추가 제재 가능성을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방과 러시아 간의 긴장이 지금은 조금 더 고조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게 기존의 상황에서 크게 더 벗어난 건 아니지만 이제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게 이제 목격이 됨으로 인해서 충돌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서방과 러시아 간의 어떤 군사적인 어떤 충돌로는까지는 가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싸고 좀 불안감은 커지고 있지만 이게 실제 서방과 러시아 간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뭐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그럴 상황은 아닐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기간에 또 끝날 상황도 아니니까 금융시장에서 보면은 좀 불안감을 여전히 좀 가져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수급 상황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이 장 초반에 대거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기관은 굉장히 계속 지금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의 움직임 이렇게 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외국인의 움직임은 계속 자금은 국내 시장으로 유입이 될 걸로 봅니다. 지금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하는 하나의 요인은 좀 대외 쪽에서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면은 자금이 이탈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외 쪽에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은 우크라이나 문제인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문제가 서방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인 어떤 충돌 이렇게 가면은 당연히 불안감이 커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걸 보이십니다만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는 가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글로벌 경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 회복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로 쪽이나 우리 국내 쪽도 지금 정책 쪽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변동성 그러니까 유연성이 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유연성이 커지면 이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그렇게 커질 것 같지는 않고 또한 지금 미국 쪽 그다음에 독일이나 선진국 주식 시장하고 주가하고 우리 주가하고 괴리가 아직까지 많이 벌어져 있고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시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외국인 자금은 수익률을 쫓아서 계속 우리 시장으로는 유입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다시 박스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2100선을 돌파해서 이제 정말로 이제 랠리를 펼칠 것이냐 이런 의견들이 좀 분분한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 시장의 방향은 계속 위쪽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9월 초순 정도에는 2100선이 돌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크라이나 문제의 불안감은 있지만은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거거든요. 미국 쪽에서 일단 월초 지표에서 8월달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 그다음에 8월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데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오늘 또 지난밤에도 2, 4분기 GDP에서 확인됐다시피 미국 경기 지표들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9월 4일날 ECB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유럽 쪽의 경기 둔화 가능성, 그다음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은 뭐 9월 달에 딱히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더라도 그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서 그 추가 조치에 대한 부분을 열어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한다면은 우리 시장도 외국인 자금이 계속 유입되면서 그래도 9월 초순 정도에는 2,100선을 한번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9월 초에 2,100선 넘는 시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임노중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이어서 기자들이 전하는 업계의 은밀한 이야기 오프 더 레코드 이어갑니다. 네, 오프 더 레코드 시간. 오늘은 산업부 이규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태블릿 PC가 노트북을 네. 대체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제 주변에는 그래요? 태블릿 PC를 쓰는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 사실 이 전망이 내년에는 확실히 뒤집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그게 가트너라는 시장 조사기관에서 내년도에 노트북 플러스 데스크톱 총 합친 것보다도 태블릿이 더 많이 팔린다라는 네. 전망이에요. 태블릿이 내년에 3억 2,096만 대 팔리는데 노트북하고 데스크톱을 다 합치니까 3억 1,60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태블릿이 더 추월할 거다 얘긴데 이게 사실 그 노트북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기 시작한 걸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데스크톱을 다 이렇게 이만한 덩치의 데스크톱을 책상에 놓고 쓰셔다가 노트북이 이걸 자리를 꿰차기 시작한 게 5년밖에 안 됐거든요. PC에서 주류가 데스크톱에서 노트북으로 바뀐 게 2010년이에요. 출하량은 없었는데 사실 노트북이 데스크톱하고 비슷하게 출시가 됐었어요. 처음 나온 게 1985년도였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비슷했지만 노트북이 자리를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노트북의 장점은 이동이 편하다는 것, 그리고 좀 더 가볍다는 것, 이런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그렇게 성능도 떨어지는 반면에 이동성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배터리도 오래 안 갔고. 그러다가 최근에 점점 기술 발달하면서 노트북이 뭐 배터리도 한 10시간 넉넉하게 쓰고 가볍고 성능도 데스크톱에 뒤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모든 그 사무실에서 데스크톱보다는 노트북을 많이 쓰게 됐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태블릿도 성능이 많이 올라오면서 점차 이제 노트북 대신 쓸만해진다라는 시점이 되면 완벽하게 이걸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좀 그런 흐름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 생각에는 와이파이가 네. 어디나로 좀 많이 되잖아요. 잘 돼 있죠. 그러면서 노트북 수요가 굉장히 늘지 않았나. 그것도 굉장히 어떤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네. 무선 근데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이죠. 태블릿 PC 기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네. 사실 이 노트북을 과연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구심은 계속 들어요. 네, 사실은 아직까지는 PC에 비하면 많이 떨어져요. 네.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쓰시는 그 태블릿들 보면요. 안드로이드 운영체에 쓰는 건데 10만 원, 20만 원대 이래요. 최근에 LG전자가 내놓은 것도 심지어 20만 원에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니까 당연히 성능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자면 큰 화면의 스마트폰이다 정도, 네, 네. 기능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리고 운영체제도 안드로이드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게임이라든가 뭐 모바일에서 쓰는 주로 컨텐츠들을 좀 더 큰 화면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기기로 쓰게 되고 대부분 다 초점이 모바일에 맞춰져 있어요. 반면에 이걸 업무용 노트북을 대신에 쓰겠다고 하면 좀 부족한 면이 있죠. 그런데 안드로이드용 이제 오피스도 나왔고요. 뭐 앱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빠르게 이제 이런 불편함들을 좀 해소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그래요? 네. 또 성능도 점차 더 좋아지고 있어서 중국 업체들이 또 빨리 따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좀 더 좋은 하드웨어 쓰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까지 왔냐면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윈도우 운영체제 쓴 그 태블릿을 내놓으면서 모토가 뭐냐면 서피스 프로 3라는 제품인데 이 모토가 노트북을 대체할 태블릿이다 라고 해놨어요. 제가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이게 노트북인 척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거 딱 돌려보면요. 이 키보드 달려있죠? 옆에서 보면 더 노트북 같아 보여요. 근데 이게 노트북이 아니에요. 네. 지금 제가 이걸로 여태까지 쓰고 있었는데 이거를 탁 떼면
이 키보드는 껍데기예요, 이가.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커버처럼 쓸 수 있는 어머. 껍데기고 이 커버를 벗기면 이게 노트북이 키보드가 되는 건데요. 이걸 떼는 거죠. 떼놓고 이 받침대를 착 접으면 네, 태블릿입니다. 네. 태블릿을 그냥 키보드만 붙여서 쓰게 된 건데요. 막상 이 태블릿이 성능은 일반 노트북하고 비슷해요. 벌써. 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이게 그냥 노트북이에요. 네. 실제로 돌아가는 프로세서도 그렇고 이게 데스크톱 화면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터치나 이런 걸로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있고 네. 윈도우 탐색기도 있고요. 파워포인트 지금 클릭하자마자 1초 만에 파워포인트가 뜨죠. 네. 이런 것들도 엑셀도 한 1초 만에 뜨고요. 네. 이미 이게 다 그 데스크톱의 성능 그대로 넣는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가볍다, 뭐 조그맣다 이런 것들이 여성들의 이 그 사고 싶은 심리를 자극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거 들어보세요, 살짝. 와, 정말 당장 사고 싶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래서 지금 타겟이 뭐냐면 네. 노트북을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이거 대신 주세요. 어차피 업무용 쓰다가 밖에서 일하려면 또 태블릿 새로 줘야 되거나 스마트폰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걸 주면 노트북하고 태블릿 2대를 주는 값으로 한 대를 주시면 더 싸지지 않습니까? 라고 제안해서 롯데쇼핑 이걸 도입했고요. 네. 외국에서 맥도날드도 이걸 쓰고 있어요. 네. 아니 커버도 이 이뻐요. 커버가 자판이에요. 자판이 되는 네. 거예요. 저는 이 태블릿 PC에 굉장히 좀 그 안 좋은 점 하나가 이 자판을 못 치니까 그렇죠. 빨리 못 치니까 이걸 막 손으로 어떻게 막 해야 되니까 그게 좀 굉장한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커버로 자판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커버가 이게 이쁘게 그 왜 갤럭시 노트 쓰시는 분들이 네. 그 약간 다이어리처럼 이렇게 딱 접히는 커버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게 네. 쓰시다가 일할 수 있는 곳에 가면 이걸 펼쳐놓고 데스크톱 쓰고 그리고 제가 여기 하나 또 보여드릴 게 이 화면에서 이게 펜이 있어요. 우리 근데 홈쇼핑 채널 방송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사실 성능 보여주려고 보니까 이걸 클릭하면 여기에 메모장이 뜨거든요. 그럼 네. 밖에서 제가 일 볼 때 뭐 급하게 메모할 거 있으면 이렇게 하셨다가 이거 착각 클릭하면 이게 저장이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이게 사실 그 업무용으로 생각하시면 생각보다는 쓸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네. 가격이 조금 세요. 근데 지금 이 태블릿 PC를 모든 회사에서 다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이건 MS가 직접 만들어서 내놨고요. 이걸 원래는 삼성전자나 이런 데다가 너네도 이거 우리 윈도우 가지고 그 태블릿 만들어줘 했더니 안드로이드가 대세인데 너 윈도우 너 저리 가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MS가 윈도우를 팔아야 되는데 안드로이드로 다 넘어가니까 별 수 없이 윈도우 체제를 쓴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좀 밀어낼 태블릿을 내놔야 되는데 안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걸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제조사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삼성이나 LG, 우리나라 국내 업체에서는 태블릿 PC를 안드로이드로 어떻게 사실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이 제품 비슷한 게 예전에 좀 나왔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아쉽게도 실패했고 가격이 높아요. 예를 들면 이것도 90만 원대에서 200만 원대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똑같은 제품인데도 가격대가 굉장히 그쵸?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안드로이드에 비교하면 10배나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뭐라고 비교하냐면 태블릿으로 비교하면 비싼데 노트북으로 생각하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업무용 노트북 무겁고 느리고 가격은 비싸고 왜 그걸 써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걸 대신 주면 전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가격으로 이거 지금 제 노트북하고 사양을 비교해 봤더니 150만 원 정도 사양이면 이걸 맞출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그거 가격 보니까 150만 원, 130만 원 그 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수요면 괜찮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업무용 노트북을 대체할 수는 괜찮을까 않을까 싶은데 이 전 제품들은 문제는 그렇게 가볍지도 않았고 네. 성능도 조금 떨어져서 실패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임계점을 넘은 제품 같아요. 그래서 예약 판매를 해봤더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서피스 프로 3잖아요. 1하고 2가 있었겠죠. 그런데 기억 안 나시죠? 네. 들어본 적이 없죠? 네. 그러니까 조용히 나왔다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 제품이. 또 제가 이런 제품에 좀 약해요. 네. 아니 사실 1, 2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3가 조금 이번에 3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네. 예약 판매를 했더니 예전보다 한 4배 정도 많이 몰렸고 이제 어제부터 이제 하이마트랑 이제 G마켓에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 굉장히 뭐 이런 모습이라면은 또 뭐 국내 업체나 중국 업체들에서 또 급하게 네. 많은 또 제가 따라 또 만들 이거 것 똑같이 같아요. 베껴서 만들면 그런 제품 좀 가격 싸지고 그러면 많이 사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근데 가격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안드로이드에 비하면 너무 비싸서. 네. 그래서 근데 태블릿 쓰시는 분한테 설문조사 해봤더니요. 태블릿만 쓰세요? 노트북 같이 쓰세요? 물어봤더니 96%가 노트북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블릿은 노트북을 쓰면서 그냥 서브로 쓰는 존재여서 지금 그냥 10만 원, 20만 원만 주면 돼라는 건데 그럼 노트북을 아예 포기할 수 있다면 100만 원 정도를 쓸래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완전히 노트북처럼 쓸 수 있으면 100만 원 낼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제품이 사람들이 안심을 시켜주면 그러니까 노트북이 불안했잖아요. 데스크탑 없이 노트북만 써도 될까? 그래서 예전에 베스크탑 쓸 때는 맥북 같은 걸 많이 썼거든요. 네, 서브용이니까. 근데 그게 용량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노트북이 이제 용량이 좀 커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 대체하듯이 이것도 용량이나 이런 지금 한 256GB, 512GB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용량이나 이런 게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싶어지면 이제 좀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이게 뭐 호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전혀 문제는 없는 네. 건가요? 이것도 단점 하나 있어요. 윈도우 건 다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업무용으로 쓰는 노트북은 모조리 대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안드로이드에서 우리가 즐겨 쓰는 게임들이나 이런 게 네. 운영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앱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태블릿으로 짜지면 기능이 오히려 적어요. 네. 그래서 노트북 대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때 이 제품을 보는 관점에서는 노트북을 대신하는 가벼운 건데 태블릿의 웬만한 기능은 거의 되는 그러나 게임은 할 수 없는 그런 노트북이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딱 업무용으로 사용해야겠네요. 네, 일용으로요. 괜찮네요. 저한테는 괜찮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 좀 즐기는 게임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제품은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규찬 기자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사시겠어요? 구매하시겠어요? 저는 제 노트북을 이걸로 바꿀래 하면 바꿀 것 같아요. 아, 회사에서 그렇죠. 바꿔줄래 하면? 업무용인데 왜 제가 회사 건데. 아, 네. 그렇군요. 최근에 좀 관심 있는 IT 뭐 기계 같은 것들 있어요? 저는 얼리 어답터잖아요. 요즘에 그 캐스트라고 하는 제품 붙은 거 있어요. USB처럼 생겨서 네. TV에 꽂으면 TV 모조리 다 볼 수 있는 거, CJ에서도 나오고 구글에서 나오는 이런 제품들 써보니까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케이블 비싼 돈 쓰지 말고 그거 하나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요즘 그거 많이 쓰고 있고요. 그게 뭘 하고 그 티빙 캐스트, 뭐 크롬 캐스트 해가지고요. 요거를 요만한 USB처럼 생긴 걸 여기다 TV에 딱 꽂으면요. 이게 모든 TV를 얘가 수신해 주는 거예요. 그럼 케이블도 다 볼 수 있고, VOD도 볼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해서 네, 그건 대략 가격이 어느 정도 나요?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네. 괜찮죠? 괜찮네요, 진짜. 그런 제품도 있고, 요즘에 제가 요거 나오고 나서 좀 꽂혔어요. 그래서 좀 이거 여러 개 좀 써보고 네. 이런 제품 비슷한 것도 혹시 없나 좀 찾아서 네. 다음 주에 또 한번 더 재미있는 제품 있으면 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뭐 스마트워치 전쟁도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그 스마트워치는 얘기 나오면 이제 애플이 9월 9일 날 다음 주에 이제 머지 않았어요. 이제 한 일주일 남았는데 거기서 공개할 예정인데요. 제가 그 스마트워치는 써보신 분들은 뭐 알겠지만 아마 가격대가 제일 문제가 아닐까. 샤오미가 10,000원짜리 내놨거든요. 어머, 어떡해. 편리한 건 좋은데 네. 가격이 제일 문제일 것 같다라는 네. 게 제 예상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네, 이따 한번 써보시죠. 네. 이규찬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